여러분들 이제 이런 단어를 아실 겁니다. 우선 단어 위주로 영어의 맛을 알기 위해서 하나하나 해봅시다. crime이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crime은 아시다시피 범죄라는 단어예요. 이걸 쓸 때 이거를 맞게 이게 순서 명사죠. 명사 이걸 맞게 쓰려면 문법에 맞게 써야 되는데 어떤 명사를 이게 명사죠. 명사의 개수를 하나 셀 수 있느냐 없느냐를 꼽아야 됩니다. 셀 수 있는 명사를 보통 countable, count noun 하기도 하고 countable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요걸 갖다 약자로 C로 하죠. 셀 수 있니? 아니면 uncountable 해서 셀 수 없니? 하고 U 약자로 쓰는데, 이걸 가리는 게 아주 중요하죠. 왜냐하면 셀 수 있을 때는 셀 수 있는 명사를 쓸 때는 반드시 그 명사 앞에 name이 나왔다. 이거 보통 세는 거죠. a name인지, the name인지, names인지, 이거를 반드시 이것이 countable이라는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지정이 되면 지정관사고, 지정이 안 되면 A는 any처럼 원에서 써요. 어떤 거라도 좋으니까, 세상에 name이 한두 개가 아니죠. 많은 것 중에 하나란 뜻에서 원을 쓰다가, 이것이 나중에 any 됐다가, 모음 앞에서 아직도 an apple 이렇게 모음이니까 n이 남아있는데 나머지 이게 자음으로 시작할 때는 이거 발음이 귀찮으니까 좋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어 같은 경우는 유명한 I라는 이 수사가 원이란 수사가 역시 독일어도 부정관사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슈타인은 돌멩이 스톤하고 같은 말이니까 아인슈타인의 뜻이 뭐예요? 돌멩이 하나다 이런 겁니다. 돌대가리란 뜻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머리가 상당히 좋다고는 알려졌지만 이름 자체의 족보는 그냥 어떤 돌멩이 하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독일어는 이 I란 수사가 그냥 부정관사 역할도 같이 하지만 영어는 다만 모양이 N이나 A로 바뀌었다 이 차이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다. 자, 그래서 이것은 스톤이 뭘로 쓰인 겁니까? 스톤을 물질적으로 못 셀 수도 있지만 이렇게 여기서는 센 거죠. 그렇지 세는 경우는 반드시 셌다는 카운트했다는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love 같은 거는 못 세는 걸로 알려졌죠. 셀 때도 있지만 a love for English 영어에 대한 사랑. 그래서 이게 A를 붙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게 그럼 셀 수 있으니까 셀 수 있는 말들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보통 명사를 말하거든요. 책상이나 사람 이런 거. 그런데 사랑을 갖다 셀 수 있습니까? 이건 어떤 사랑에서 이때 어는 some이나 a certain 비슷한 말이고 a unique 뭐 이런 말이고 그렇다고 이 love가 사랑이 a love for language 언어에 대한 사랑 뭐 합시다. 언어를 사랑하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로마 학당까지 오신 거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loves for language 이렇게는 절대 말 못해요. 그 말은 이 love는 마치 셀 수 있는 명사처럼 부정관사를 붙일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보통 명사를 쓰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추상적인 사랑이라는 건 추상적인 거죠. 물건이 아니니까 이 추상적인 명사들은 설사 관사를 붙이더라도 쓰임새에 제약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런 지금 칠판에 쓰고 있죠. 보드라든가 지금 내가 쓰는 펜을 보드 마커라고 그러는데 마커 펜이 해줬고 펜이라든가 칠판 판대기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명사로서 언제나 앞뒤에 관사가 붙던 관사라고 그러죠. 셀 수 있는 수사에는 관사를 붙이거나 복수 단수이면 부정관사, 복수면 S. 만약에 이게 지정됐을 때는 애매하긴 하지만 더를 붙여서 더 다음에 이게 아무것도 없으면 단수 지정됐고 더 다음에 S 붙으면 복수로 지정됐다는 것이 처음에 이렇게 판별이 딱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영어는 그렇게 과학적으로 쓰기에 과학적으로는 어쨌든 숫자 계산을 하기에 편하게 이렇게 돼 있는 언어라는 거죠. 네. 크라임은 어떻게 보면 범죄니까 여기 칠판에 가깝겠어요? 사랑에 가깝겠어요? 이거는 완전히 보통 명사화된 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countable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C가 시작하던 countable처럼. 근데 크라임은 범죄 상태, 범죄들 뭐 이렇게 해서 그럴 경우는 이게 추상적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형태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U가 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둘 다 양쪽으로 쓰기 때문에 그때 가려서 쓰는 것이 어렵더라 이거죠. 어떤 경우 그러면
crime을 취급하고, 셀 수 있는 걸로 취급하고, 어떤 경우는 그냥 유로, 흐집, 아무, 개수를 정하지 않고 흐집이 쓰냐. 이게 영어 공부가 처음에 어렵게 느껴지는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요거에 대한 예를 갖다 하나 들어볼게요. 자, crime을 문장 앞이니까 대문자 쓰고, 여러분, pay라는 단어도 많이 봤을 거예요. pay. pay가 지불하다, 뭐 이런 거 있고, 대가를 주거나 돈을 지불하거나, 이런 건데, pay가 이게 의외로, 쓰임새가 많기 때문에, 첫날 여러분들이, I expect you to pay close attention to the use of this term. 이 단어의 쓰임새에 첫날부터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할 때, 흔히 쓰는 말, pay attention. 너무나 많이 들어봤죠? 그 다음에는 전치사가 뭘까요? to 목적. 이거예요. 사람일 수 있고, 사물일 수 있고, 어쨌든 대상으로서 이 대상에 신경을 쓰다. 신경 쓰다. 전치사 뭐겠습니까? pay라는 거, 여기서 attention은 뭐죠? attend라는 동사에서 다시 와서 파생돼서, attend라는 동사에서 와서 그 명사 중에 하나가 attention이 되겠죠. 그러니까 attend에 대한 명사형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attendance라는 게 있어요. dance. 갑자기 춤추듯이 댄스 파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것과 같은 동사에서 왔지만, 이놈과 이놈은 전혀 다른 말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요거 처음에 아까 말한 대로 리드처럼 수어처럼 보이기 때문에 헷갈리는데 attend가 동사일 때 crime이 여기서 C도 쓰이고 U도 쓰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attend도 동사인데 attend 하면 아까 success처럼 목적어를 막바로 쓰는 타동사로 쓸 수 있고 전치사를 갖다가 끼어들면서 목적어를 두는 자동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만약에 자동사꼴로 attend로 쓸 경우는 전치사가 들어간다면 뭐가 되겠죠? 이게 이 텐드란 말은 뭐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텐트 같은 거 있죠? 저는 컨텐트는 아는데요. 컨텐트가 됐든 텐트가 됐든 텐트는 쉬운 말로 stretch, 잡아당기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잡아당기면 어쩌면 쭉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늘어나서 가게 되는 흐름을 갖다가 보통 경향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잘 아는 tendency라는 말도 다 같은 말에서 왔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필요해서 텐트가 됐는데, T로 바뀌었는데, D나 T는 같은 말들이니까, 텐트하면, 뭔가 이제 뻗쳐나간 거구나. 쭉쭉 뻗어나간 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pay attention이란 말은 attend라는 동사를 명사를 쓴 거니까, 어디를 쭉쭉 뻗어나가는데, 쭉쭉 뻗어나가다 보면 도착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도착점을 아까 전치사 뭐로 한다고 그랬죠? to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 사상으로 볼 때 세상에 많은 나라가 흥망성쇠를 했지만 역사적으로 로마는 제국주의로 나가다가 결국 망했어요. 그렇지만 로마 카톨릭이 이어받으면서 끝까지 유럽인들의 관심을, 심지어 아랍인들의 관심까지 끌면서 문예부흥 시대 때 모든 고전 번역은 아랍인들이 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관심을 집중받으면서 끌게 됐어요. 그래서 잡아당겨서 도착한 점이 to라 이런 거죠. 그래서 pay attention to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처음에 이상한 것은, pay가 돈 주는 건데, 그러니까 기부하면 안 됩니까? 이것도 되는데, 이게 진짜 영어 실력입니다. 영어 실력. pay는 기부 일종의 기부를 쓰고 싶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기부를 쓰고 싶다. 그럴 때 어떡합니까? attention to까지는 그럼 맞는데, 여기서 뭐가 좀, pay attention은 알다시피 관용구로서 이게 굳어 있어요. 근데 기부는 이 단어와 이 단어를 따로 놓는 겁니다. 기부 상태에서는. 이거는 그냥 pay attention이 attend와 같아요. 그 말은 attend 다음에 이것만 붙이면 뭐가 돼요? attend to가 pay attention to라는 말이죠. 그 attend to는 pay attention to로 발전한 겁니다. 여기서 이게 나온 거죠. 그런데 give일 경우는 pay attention은 이게 두 단어 같지만 한 단어니까 이게 이제 묶어서 아무런 관사도 없이 이제 이게 나왔지만 give일 때는 pay의 일종이지만 attention을 이제 신경을 써주는 거잖아요. 신경 뻗치는 것이 attention이니까 그때는 이게 따로 노는 명사라는 어떠한 관사가 필요해요. 관사의 일종, 관사는 보통 이제 정관사, 부정관사가 있지만 이거는 사물 개수가 아니니까 on이나 on 같은 건 절대 못 쓰겠죠. 그래서 더를 쓴다거나 이 더의 사철이 뭘 수 있어요? once. once라는 게 뭐죠? he 같으면 his, she 같으면 her, one 같으면 once 이렇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give one's attention to. 아, 이걸 독립된 이거에 대한 목적으로 봐서 논리적으로 give one's attention. 이거 딴 건 못 들어가죠. 더를 붙이면 앞에 나온 말을 갖다 지정해야 되는데 앞에 나온 말이 없으니까 아, 이 사람이 원래 갖고 있던 his attention. 자기가 보통 사람이 어떤 일할 때 신경 쓰는 게 있고 아이 그거 무시해. 이거 넘어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I don't care. It's all the same to me. I don't care. 그냥 think nothing. think nothing. 별거 아니야. 하고 그냥 슬슬 넘어가지 않습니까? 좀 게으름을 떨치고 자기의 에너지와 같은 attention을 여기다 바친다? 그럼 신경 되게 쓰는구나. 그래서 이때 기분은 표준말로 하면 devote 정도가 됩니다. 바치다. 야, 그래서 이게 dedicate, devote 이런 거로구나. 그러니까 이럴 때는, 더구나 이럴 때는 pay나 기부일 때는 이게 여기서는 기부에서는 들락달락 할 수 있지만 devote 쓸 때 이걸 안 쓰면 진짜 그 짱구 영어가 됩니다. 그냥 무식한 영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영어를 구사할 때 실력 차이가 되겠습니다. 범죄란 것은 어쨌든 그 개념 자체가 긍정일 수가 없죠. 범죄, 나쁜 짓 하는데 긍정일 수. 그래서, 3인칭 단수니까 doesn't. 한데 뭘 쓰죠? pay. 이렇게 많이 씁니다. 이거 격언, 속담 비슷하게 쓰는 말인데, 범죄란 것은 백날 해봤자 pay. 돈이 안 돼. 너 깜빡하고 잡혀가면 은행에 어디다 숨겨놔도 그거 쓸 수 있냐? 너 그거 정신형 받으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doesn't pay 하면 못된 짓 하지 말라 라는 속담으로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pay는 일단 돈을 준 거니까 돈이란 건 뭡니까? 돈이란 것은 가치가 있는 거라는 대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pay attention 할 때 pay를 쓴 것은 자기한테 가장 가치가 있는 게 뭐예요? 남한테 신경 써주고 배려를 해준다 이 뜻이거든요. 이때 pay를 그냥 돈 지불이다, 캐시페이, 요즘 별별 페이가 많이 나오죠?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이게 attention일 때 왜 페이를 쓰는지를 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페이 할 때, attention. 좀 전에 말한 attendance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attendance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그래서 pay attention 다음에 to. 기부처럼 갖다 바치는 대상 앞에는 to를 갖다 붙이더라. 그래서 얘한테, 왜 이것이 the object가 목적어죠. 그 대상이 worthy of your attention. 이것이 worthy가 값어치 있다는 뜻이죠. 여기서 the object worthy of your attention. 너의 관심을 쏟을 만큼 가치가 있는 그 대상이니까 사람의 물건 가치 있는 거 사면 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돈 대신 attention을 이렇게 상대한테 넘겨주다. 이 뜻으로 해서 pay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pay를 왜 쓰는지 모르고 이거 수고다. 이게 그 단어 그대로지 무슨 수고입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애당초에 이게 페이란 건 그런 뜻이구나. 그러니까 범죄 이거 자체가 말이 되잖아요. 크라임은 왜 남의 돈 뜯기 위해서 범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돈이 안 되더라. 그러지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말은 어떤 이런 말 번역할 때 뭐라죠? 깜빵에서 가는 사람을 크리미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예요? 크리미널. 또 AL 붙이는 것을 나중에 좀 이따 배울 건데. 범죄인들을, 저지른 일이 크라임입니다. 근데 이건 뭐예요? 이 페이란 것은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못 산다는 게 뭐겠어요? 뭐하면 못 살아요? 죄 짓고는 못 산다. 이 말입니다. 우리말로도 죄 짓고 못 살아. 도둑이 제발 저래고 많이 쓰니까 그런 식의 표현이 영어로 다 있더라 이거죠. 그런 걸 찾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번역을 하고 영어 맛을 알아가는 것이, 초기 단계에서 구별해 둘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 자, 앞전에 명사의 예를 들면서 crime이라는 말을 약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하나 스페링에서 재밌는 걸 하나 볼까요? 이 크는 알다시피 K 발음만 크가 되죠. 요런 거를 목젖을 울리지 않기 때문에 무성음이라고 해요. 성대로 울린다. 그럼 목젖을 울리면 뭐가 되죠? 그가 되겠죠. 길다든 가든 이렇게 하면 요 발음이니까 can't. catch can't고 이거는 유명한 oh my god 이렇게 울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거 한번 목젖을 울려볼까요? 그럼 뭐가 되죠? grime. 이렇게 되면 좀 단어가 일상적으로 잘 안 나오는 단어니까 오늘 쓰는데 이거 뭔 말 같아요? 이거는 dirty 입장입니다. your ingrained. 여기 보니까 grain이 지가 있네. 이 grain이 뭐죠? 이거 목재 같은 거에 결 같은 거를 곡식이랑 붙었지만 뿌리 깊이 박힌 때 우리말은 뭐라고 무슨 때? 무슨 든 때?
찌든 때란 뜻입니다. 묵은 때, 찌든 때. 벗겨도 이 덜트하면 이제, 더스트 비슷하게 비슷해요. 이게 약간 세지만, 더스트에서 먼지처럼 털면 없어질 것 같지만, 이거는 안 빠져. 특별한 세제를 쓰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범죄를 해준 사람들 되게 어려우니까 학교로 보내죠. 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깜짝 보내는데, 그래봤자 때가 묻어 갖고 옵니다. 보통, 확률상. 그래서 그런처럼 이 크라임은 범죄되고 범죄 집단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크라임이 아까 유도 될 수 있고 시도 될 수 있다고 얼핏 먼저 번에 얘기했는데, 예컨대 organized crime 이렇게 organized가 조직된 건 알 것이고 organized 하는 게 벌써 근거가 있어서 지금 찌든 때 맞죠? 이거는 범죄나 범죄 집단 중에서 뭐죠? 조직화돼서 우리말 뭐죠? 조직폭력배들 주폭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집단.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돼? 세요, 못 세요? 이건 유입니다. 이게 어려워요. 조직폭력 집단인데, 왜 못 셉니까? 못 세게 돼. 이거는 왜 그럴까요? 언카운터블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관사라든가 S를 붙이지 못하는 거. 왜 그럴까? 이거는 조직화된 범죄인들 그룹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뜨내기들이 어떻게 서투지 사다가 잡혀와서, 콩밥 먹고 뭐 그러는 거지? 이 마피아 같은 조직들은 어디에? 언더그라운드예요. 깔려있어도 안 보여. 세상에 눈앞에 안 보이고 밑에 깔려있고 배경이 되고 배후 세력이 되는 것들은 안 보이니까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organized crime을 쓸 때 문법적으로 유의하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crime doesn't pay. 아까 했었죠? doesn't pay 할 때 막연하게 일반화를 내던 것들을 이렇게 씁니다. 일반적으로 유로 쓰다 있죠. 그래서 그러면 it's another crime, 또 다른 it's a crime, it's another crime 이럴 때는 쓰면서 이렇게 관사를 붙이거나 many crimes were committed 뭐 등등 많은 범죄를 저질렀다 뭐 이럴 때 쓰는데 여기서 crime 같은 게 crime 얘기 같은 게 우리가 범죄란 일반적인 말이고 하다못해 저도 얼마 전에 당했지만 절도라는 게 있어요. TV에서 와서 그 다음에 손들어 내가 사라질 때까지 꼼짝하면 안 된다. 라버리, 그죠?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걸 라버리 보통 홀드업이라고 회화에서 많이 하죠. 이렇게 쓰는 상태로 내가 알 때까지 친구 없는 죽여, 뭐 이러면서 가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같은 100% 쓰입니다. 그 모양 양태가 또 생각하는데, 라버리 같은 경우는 강도인데, 이것은 강도의 일종이죠. 네, 강도. 이건 어떨까요? 이게 유일까요? 쓸까요? 둘 다 될까요? 이것처럼 둘 다 됩니다. 그러니까, 범죄학적으로, 학술적으로 검사들 입장에서 얘기할 때, 변호사 입장에서 얘기할 때는 전문 분야니까 이걸 쓰고, 일반인들이 개별적으로 한 번만, 한 경험적으로 얘기할 때는, 나 절도당해. 그럴 때는 이렇게 A나 S를 붙여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계통은 모두 C를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처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범죄는 U 아니면 C가 된다. 그런데, 요것을 배경으로 해서, 크림이 이제 저건 범죄 용어인데 단어 중간에서는 이가 사라지니까 디스라는 접두를 붙이고 criminate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뜻이 뭐죠? 이럴 뒤에 추상명사는 거의 100% 이렇게 되니까 criminate, discrimination 이렇게 되겠죠. 자, discrimination 그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차별하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They shouldn't, should not 하면 안 돼. must not, should not, ought not to 뭐 다양한 조동사는 적당한 게 맞고 shouldn't 그 다음에 차별하다. 뭐 him 좋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남자를 갖다가 차별하면 안 돼. 왜 외국인이라고 차별하냐? 그럼 할 때 주어 조동사죠. 조동사 이걸 보통 auxiliary로 해서 AX 쓰는데 본동사 동사인데 메인 주된 동사니까 보통 문장은 주어 조동사 본동사가 정석이죠. 그럼 이걸 주어로 해서 수동태를 만들면 조금 전에 수동태 연습했으니까 he shouldn't 조동사는 그대로 수동태에서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수동태니까 be 플러스 pp를 쓰는 걸 배웠으니까 shouldn't be 차별하다. He should not be discriminate. 이렇게 쓰고 싶지 않고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쓰면 뭐가 문제가 되죠? He shouldn't be discriminate.
get. 그렇게 되면 이거는 이상한 말이 되는데 억지로 쓴다 그러면 이건 다른 뜻이 됩니다. 그 말은 뭐냐? 여기에서 discriminate 쓸 때 뭐가 하나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discriminate는 차별하다 이렇게 무조건 외운 사람들은 이렇게 쓰고 말아요. 이게 안 됩니다. discriminate는 그 다음에 대명사는 일종의 명사니까 the girl이든 the guy든 명사니까 discriminate를 그 다음에 명사 목적으로 두는 이와 같이 타동사로 주어, 타동사, 목적어, 삼형식이라 하죠.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거는 여기서 차별하다는 뜻이 전혀 안 납니다.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차별할 때는요, discriminate를 자동사인 것처럼 쓰고 그 다음에 전치사를 하나 넣어주면 됩니다. discriminate라고 흔히 볼 수 있는 단어를 지금 하는 중인데 이게 주어, 동사, 타동사, 목적어를 둔 구문으로서 우리가 이제 이 단어에 알고 있는 뜻을 볼 때 그들은 그녀를 차별해서는 못 쓴다, 안 된다 이렇게 썼는데 이걸 수동태에 보니까 she shouldn't be discriminated 이렇게 되겠고 이거는 뭐 by the group, by them 이라든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by them 이런 말들은 전치사, 명사 이렇게 부사적이다 보니까 언제나 가로치고서 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쓸 때는 이게 영어가 안 된다는 것을 처음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 이것을 다시 능동태로 환원해 보니까 they shouldn't discriminate 다음에 전치사를 하나 써야 되는데 이 전치사가 뭐라고요? 차별하고 맞서 싸우는 대상 fight 예컨대 자, fight라는 동사가 있다 합시다. 주어가 어떤 대상을 할 때 fight something 하고 써도 되지만 오늘날은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삼형식이라는 구조로 많이 써요. 근데 의미상을 더하면 fight with 가능할까요? 같이 함께 싸우니까. 그러니까 with를 쓰면 애매한 게 이 사람하고 같이 편먹고 싸우는 건지 이 사람과 맞서 싸우는 건지 애매합니다. 이건 문맥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맞서, 적으로 삼아야 할 때는 적으로 한다는 뜻이 전치사가 against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fight일 때는 싸우는 대상은 일단 적이죠. 그러니까 중복되니까 뺄 수 있지만 여기서는 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자체가 차별하고 싸운다는 뜻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crime 때문에 범죄란 것은 우리 싸움의 대상이겠죠. 그래서 이 의미가 차별하다 말고 다른 뜻이었는데 이렇게 차별이라는 뜻을 하면 여기 나오는 맞서 싸우는 대상 적대시하는 사 against를 꼭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discriminate against her라고만 이렇게 써야만 차별하다. 누구를 차별하면 누구를 적대시한다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be hostile to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수동태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할 때 이때 자동사, 전치사가 하나의 어구가 되니까 이때도 he shouldn't be discriminated against 하고 붙여줘야 정상이다. 이거를 붙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네이티브 스피커를 하는데 네이티브들도 자기 말이니까 급히 말하다 보면 이거 빠트는 수가 감이 있어요. 나 그거 가끔 듣거든요. 근데 이렇게 쓰면 네이티브들도 이런 실수 하기 쉬우니까 여러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BPP에서 이게 자동사에서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 넣을 때는 이 따라다니는 전치사를 꼭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절대로 그 사람들에 의해서 should never be discriminated against 꼭 넣어주는 것을 처음에 잘 알아둬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어떤 단어 알고 있는 듯한 단어를 쓸 때 여기에 이 동사에 맞는 전치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려서 의미를 따로 갈라서 공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차이는 이제 충분히 이해가 가셨을 거예요. 그러면 discriminate가 여기서는 자동사이고 전치사일 때 차별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discriminate 아까 succeed가 전치사에 있으면 어디에 성공하다지만 막바로 t를 써고 목적어를 쓸 때는 누구 승계하다, 계승하다라고 전혀 다른 말이처럼 되는 것을 배웠으니까 discriminate도 목적어가 뭐 사람이든 사람이 나올 건데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사람일 경우는 거의 안 쓰지만 어쨌든 discriminate가 목적어를 쓸 때 이 뜻은 여러분들이 혹시 알지 모를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와 같은 말 discern이라고 해요. discern. 그럼 여기 discern 보니까 이 dis는 어디 뭔가 갈라치기 하는 것 같은데 다 유명한 distance가 거리 아니겠어요? 그죠? distinguish도 역시 구별하는 거죠. distinguish. distinguish. 네. I respect this distinguished audience. 예컨대 난 여기 모이신 아주 훌륭한
audience는 청중이니까 손님들, 고객들, 청중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뭐 이럴 때 연설할 때도 연설할 때 이것도 audience를 높여서 distinguished people, audience 이렇게 많이 써요. 그 말은 distinguished죠. 이렇게 분사로서. distinguish는 뭐 기본이 뭐죠? distinguish 능동일 때 A 전치사 from B, A를 B와 갈라서 구별하다 이런 말인 걸 알 수 있어요. 흔히 써서 이 distinguish의 일종이 discern이고 이 discern의 거의 동요가 discriminate입니다. 그러면 이 범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갈라치기 해서 범죄인들을 잡으면 어디 보내요? 너 저쪽에 가서 오래 살아라. 벽 안에서 오래 푹 썩어라 하고 구랄 겁니까? 그것은 나쁜 뜻 같지만 원래는 그게 아니라 그냥 이것이 discern하고 같은 말로써 이 썬은 관심사를 뭐라 그럽니까? concern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때 썬, 케른이란 라틴어 어근이 이 criminate 할 때 여기서 discriminate하고 크르느가 있죠. 크르느에서 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discern과 discriminate는 같은 말로서 discern은 100% 타동사로 써요. 이거 다음에 목적으로 안 쓰면 discern을 쓰는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무조건하고 목적어가 바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식별하다 요것이 이제 식별, 이것이 구별하는 게 distinguish고, 요거는 식별, 알지 모르는 지식할 때 식자예요. 알아서 구별하다 식별이고, 요거는 조금 더 이거보다 세련된 말, discern. 그럼 우리말은 뭐죠? 쟤는 그 분별력이 좀 없어. 왜 사람이 저러냐? 분별이라고 그럽니다, 분별. 우리말 할 때, 나눌 분자에서. 그러니까 가장 파스티브하고 격이 높은 말은 discern입니다, discern. discern. 그래서, she has a discerning, 구별하는, 분별하는 eye. 남들보다 구별하는 눈이 하나 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이 한 개 있는 애쿠가 아닙니다. 원래 두 개는 정상이 있고, 그 안에 내적으로 추가로 하나 더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어가. 그래서 그 사람의 분별력. 그래서 아주 상대방의 스마트한 문장을 갖다가 높일 때 이 말을 씁니다. 이 말의 동요가 같은 어원의 discriminate니까 이거 반드시 삼형식 목적어로 했죠. 똑같이 삼형식 목적어로 되게 되면 타동사 목적어로 되면 이거는 discern처럼 파스티브한 말이 되지 누구를 못났으니까 나쁘니까 차별하자 이런 뜻이 전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처음에 단어를 갖다 식별할 때 지금 이게 다 단어 식별하는 걸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 문법, 즉 이 뭐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로선 타동사냐 주어 동사 전치사를 동반한 이건 그러면 이제 자동사 전치사가 되거든요. 그러면 자동사를 쓰느냐에 따라서 뜻이 확 뒤바뀌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은 영어 배울 때 별것도 아닌 이런 것 때문에 에라를 자꾸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처음부터 수동태를 이렇게 던지고 하는 것은 이런 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것들 갖다가 구별하는 you must need this kind of discerning eye, 이런 식별력이 눈썰미가 필요하다는 거죠.